이 문제는 물론 이제 문제 난이도는 높은데 학생들이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맞췄어요. 그리고 와서 질문을 하기를 맞긴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의 문제거든요. 문제 진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그 친구들이 문제를 맞췄는지까지 좀 관찰해보죠. 알겠죠? gx가 x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랑 이제 fx의 식을 다르게 줘요. 다르게 주는데 발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는 마삼과 6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저 상태로 식을 관찰하면 조금 불편해서 식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 관찰할게요. 이렇게 바꿔도 식은 똑같죠. 그렇지 않나? 그리고 잠깐만, 3이 아니죠? 마3이죠? 다시 갔고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얘가 말하는 극한 x는 항상 마3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x가 마3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gx 입장에서 x가 음수인 상태인 거기 때문에 여기 gx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gx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3 근처에서만 보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맞췄냐면 왠지 fx가 x 더하기 3 하나 더 가질 것 같다. 왠지. 그렇게 해서 많이들 맞췄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제 문제 풀이의 시작이 뭐냐면 fx는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왜 인수로 갖는지에 대한 이유를 많이 물었습니다. x 더하기 3이 왜 fx의 인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마3에서는 어차피 얘 때문에 g 마3은 0이거든. 이게 문제가 뭐 헷갈리냐면 x가 마3으로 가는 거잖아. t는 숫자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이 마3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니네 여기다 마3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 다 뭐 되겠어? 0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들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라서 그냥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구나,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래도 x 더하기 3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기서 x 더하기 3 하나 지우고 나면 여전히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냥 x 그건 그렇게 찾으면 안 되지. 얘가 뿐이라고 했잖아. 뿐. 뭐냐면 마3하고 6이 아니면, t가 마3하고 6이 아니면 극한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t에다가 마3하고 6이 아닌 값을 넣었다고 칩시다. 특히 마3이 아닌 값을 넣었다고 쳐요. 그래서 이 fx가 이제 사실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어차피 이건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t에다가 마3이 아닌 어떤 값을 넣었는데 이 gt가 그냥 적당한 숫자, 0이 아닌 어떤 숫자를 가졌다고 해보자고. 알겠지? 적당한 0이 아닌 숫자를 가졌다고 해보자고요. 그때 얘의 극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해야 되죠. 이때 얘의 극한은 존재해야 돼요. 0으로 할까? 0이 더 편할 것 같은데? 0으로 될 것 같아. 왜냐면 fx가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간다는 걸 밝히는 거니까. fx 지금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니까 뭔가를 넣었는데 마3이 아닌 값을 넣었는데 또 0이 됐다고 치자고. 뭐 그걸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 0이 안 됐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실제로는 절대값 x 더하기 3, 절대값 fx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x에는 계속 마3을 보낼 생각이에요. x는 계속 마3을 보낼 생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지우더라도 여기 이렇게 절대값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마3의 좌우에서 얘 부호가 다르게 풀리게 돼요.
마삼의 좌우를 비교할 거 아니야. 마삼의 좌우에서 얘 부호가 다르게 풀리게 될 건데 만약에 그 마삼의 좌우에서 얘 부호가 다르게 풀리게 될 건데 다른 값들은 다 그렇다 치고 마삼 얘가 어떤 값이 들어갔고 나 할 때마다 헷갈려요. 네. 어떤 값이 들어갔고 이건 어차피 0 가니까 무시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임의의 값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얘 어차피 0 갈 거니까 그냥 무시해도 돼요. 얘들 0 안 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얘들이 0 안 간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 쳐. 이 t가 이제 마삼이나 6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 숫자 안 넣었어요. 그럼 어떤 0이 아닌 유의미한 값이 나왔을 거 아니야. 0이 아닌 유의미한 값이 나왔는데 얘가 자꾸 -3과 -3의 좌측과 우측에서 뿔마1로 진동한다면 걔조차 그 칸을 안 가지게 되잖아. 이런 생각하게 되죠. 아니 선생님 근데 아직 얘가 남았잖아요. 얘가 거기에 맞춰서 부호 바꿔주면 안 돼요? 내 말이. 그 말이 fx가 x 더하기 3을 인수로 간단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t가 마3과 6이 아닐 때를 생각해보면 fx가 x 더하기 3을 꼭 인수로 가져야 된다 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얘는 0 갈 거고 얘가 0이 아닌 어떤 유의미한 값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자꾸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에서 부호가 바뀔 거거든 좌우에서.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 그럼 얘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마3하고 6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치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아있는 이 절대값 fx가 누굴 가지고 있어야 돼요? x 더하기 3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다라는 얘기라서 그래서 마삼과 6이 아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x 더하기 3이 gx의 새로운 인수라는 사실을 납득하게 되거든요. fx의 새로운 인수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지워놓을게요. 헷갈리니까.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x 더하기 3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두 개가 있더라도 마3일 때 극한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마3 입장에서 보잖아요. t가 마3이라고 생각하면 얘랑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0 될 거야. 얘는 극한도 아니야. t가 -3 함수값이잖아. 그냥 0이 될 거라고. 그냥 0이 된 상태야. 그럼 뭘 생각하면 되냐면 gx가 x 더하기 3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x 더하기 3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값 씌워져 있어도 무시할 수 있죠. 제곱이니까. 그러면 그 x 더하기 3을 이렇게 지울 수 있잖아. 물론 여기에는 이제 누가 남겠죠. x 더하기 3의 그러니까 얘를 x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어떤 1차인수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어떤 1차인수가 여기 남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쟤를 지워낼 수 있다고 내 말은. 근데 여전히 얘가 뭘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x 더하기 3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안 되더라도 여전히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선생님 남은 것도 x 더하기 3이면 어떡하지? 그럼 여기 x 더하기 3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잘 약분하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x 더하기 3, 루트 x 더하기 3 총 3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지우고 또 남아요. 여전히 안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치열하게 생각해야만 진짜 문제의 본질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단계까지 온 친구들은 fx x 더하기 3인가 보다. x 더하기 3의 제곱인가 보다. 이렇게 찍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맞춘 애가 있었죠. 여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x 더하기 3의 제곱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fx가 x 더하기 3을 일단 하나 더 인수로 간다. 이건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그리고 이때 우리 뭘 방금 확인했냐면 t가 -3일 때 극한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fx가 x 더하기 3을 두 개를 갖더라도 여전히 극한이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6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6일 때도 t가 6일 때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t에다 이제 6을 집어넣으면 이 gt의 값이 더 이상 0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 더하기 3 두 개가 이미 최소한 인수로 있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남은 식 1차 인수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보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들이 0이 돼야 돼. 얘들이 0이 안 되면 극한이 또 존재하게 되죠. 아, 얘가 0 되면 뭐 할 거냐? 안녕? 난 0이 아닌데? 이러면서 분모가 0이 안 돼 버리는데? 분자가 0 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G6이 얼마야 된다? 0이어야 한다 라는 사실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G6이 0이다.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뭘 봐야 되냐면 G6을 보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gx는 x 더하기 a fx-b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g6은 6 더하기 a 곱하기 f 6-b가 됩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0이 된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6-b가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괜찮나? 네. 그럼 실제로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 더하기 3은 하나 인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b가 0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b-6이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아이 진짜 죄송합니다. 힘드네요 오늘 여러가지로.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fx의 식은 저렇다 라는 거고, 그러면 fx-b는 x-b 플러스 3 그리고 x-6 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맞나 친구들? 그죠? 네. 그리고 6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 뭐야? 그러면 아까 이제 마삼은 x 더하기 3을 인수로 추가로 간다는 걸 밝혀준 거잖아요. 근데 6은 그냥 단순히 0 된다밖에 없어요. 그러면 fx가 0 되는 다른 값이 존재하면 그 지점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돼서 저뿐에 위배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GT가 0 되는 값은 실제로 이제 여기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든 두 개를 보는 거잖아요. GT가 0 되는 값은, 그러니까 GT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3하고 그죠? 6밖에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삼하고 6이 아니면 얘를 0이 되게 할 수 없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fx의 식이 두 개 있잖아요. gx의 식이 두 개 있잖아요. 네. gx의 식이 여기도 하나 있고, 이거 음수일 때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 둘 다의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결국은 뭐밖에 없다? 마삼하고 6밖에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b가 9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동의하시겠죠? 이미 두 개를 같이 써놓은 이유가 음수 영역에서는 0 되는 값 찾을 때 이 식을 봐야 되거든요. 양수 영역에서는 0 되는 값 찾을 때 이 식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b가 9이면 저 위에 것도 뭐가 돼요?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 이 밑에 것도 뭐가 되지? x-6의 제곱이 되면서 음수 영역과 양수 영역이 전부 다 마삼하고 6밖에 0 되게 하는 값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 많이 빡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b가 9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요. 그래서 fx가 결과적으로는 x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연속 조건에서 뭐가 나오냐면 3F0이 AF-B인데 이제 마구라고 쓰면 되겠지. B가 9인 거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27이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얼마니? 36A. 그래서 A가 4분의 3입니다. 알게 되죠. 물어본 건 G4니까 G4는 7 곱하기 F4죠. 네. 그럼 맞냐? 아니다. 멍청이. F4가 아니죠. A가 4분의 3이니까 이게 아니네요. 네. 양수니까 4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F-5네요. 그죠? 네. 그래서 F-5가 얼마야? 4니까 16 플러스 3 해서 19. 이게 답이겠네.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어놓고 보면 결국은 분모 0 되는 값이 마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왜냐면 이거 딱 그만큼 평행이동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다 풀어놓고 보면 이제 느끼는 거지만 애당초 얘가 말하는 게 이 마삼과 6분 마치 두 개의 상황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냥 하나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저 6은 평행이동 때문에 발생한 거지.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만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거를 풀어서 맞추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형태로 나오면. 그리고 이제 얘가 조금 상징적인 문제였는데 22번에서 극한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 미분 활용이에요. 네, 극한을 가지고 이걸 내서 이들을 이제 극한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를 만들려나? 라고 다수의 입시 전문가도 예측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냥 한 번 나오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123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이건 뭐 지금 연속성을 확인할 수 없죠. A, B 이렇게 구간 자체가 미정계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fx와 fx 더하기 k는 실수 전체의 집합의 연속이다. 여기까지 딱 읽어보고 나니까 다시 위로 가야 될 것 같죠. 재야 맞아 안 맞아? 고마워. 다시 위로 가야 될 것 같잖아. 은성이한테 물어볼까? 은성아, 나는 왜 다시 위로 가려고 했지? 전개요? 왜 다시 위로 가려고 했냐면 사실 내가 이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르죠. A, B를 지금 모르니까. 모르는데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겠지. 실제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불연속이라면 밑에서 두 개를 곱한 게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곱의 연속성에서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인 치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어디에서 fx가 0 되는지를 찾아놔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식을 쓱 보고 지나왔는데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서 0 된 위치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건 f-4가 0이라는 거죠. f-2도 0입니다. 자연수니까 마사하고 마인 저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f8이 0이고 f10도 0이죠. 이 밑에 거는 실제로 넣을 수 있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분명하네. 좋네. b8보다 작다. 그러니까 0 되는 값 찾으라는 얘기잖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이라고 해도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면 0인 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평행이동해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괜찮은 거 같니? 괜찮은 거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높은 확률로 뭐를 예상하게 되냐면 AB에서 불연속인가 보다 라고 예상하게 되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자, fx가 x는 a하고 b에서 불연속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식에 넣어서 찾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뭐 절대값 a 더하기 3 빼기 1이 a-10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딱히 큰 의미가 없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필요하면 찾겠습니다만 일단 불연속이다. 그러면 당연히 fx 더하기 k는 x는 a-k하고 b-k에서 불연속이 되겠지. 이렇게 불연속 이렇게 당연히 불연속이면 평행이동 한 거니까 똑같은 그 위치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fx가 a,b에서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fa 더하기 k랑 fb 더하기 k는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fa 더하기 k라는 게 사실상 8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0 되는 거 찾는 거 아니야. 그제? b 더하기 k라는 게 10이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같은 이유로 a-k, b-k에서 불연속이니까 그죠? 예. a-k가 마사여야 될 것 같고 b-k가 마2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 친구들? 감사합니다. 자, 이건 이제 식이 사실상 4개가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연립해가지고 구해보면 a는 2, k는 6, b는 4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거 연립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래 놓고 fk를 구해보잖아요? k가 6이니까 f6이죠? 2부터 4까지니까 f6을 구해보면 2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fk를 구해보면 이게 f6이라서 2가 나와요. 안되지롱 이렇게 써있죠? 예상했잖아. 너무 쉽게 가는 느낌 아니야? 22번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좌절하면 안돼.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럼 뭐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불연속점이 겹치는 게 가능하잖아. 이제 이거는 우리가 편하려고 이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은 거지. 하지만 이 친구는 22번이기 때문에 니네가 그런 생각 할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럼 뭘까? 얘가 평행이동 해보니까 불연속점이 겹치는 순간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그 불연속점이 겹치는 순간이 우연찮게 불연속과 불연속이 만나면서 연속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점은 연속이 되고 나머지 두 점은 진짜로 함수값 곱해져 있는 함수값이 0이 돼서 연속이 되고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그냥 이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처음에 이 생각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니까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봐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아요. 네. A, B의 대소관계 A-K, B-K 그러면 A가 B-K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K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두 아이가 불연속인 상태인데 걔를 좌측으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네. 좌측으로 끌어오는 거니까 얘는 이거보다 이미 왼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얘가 얘랑 만날 때 불연속이 겹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왼쪽으로 끌고 오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불연속이 두 개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면 당연히 얘랑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야. B-K하고 A하고 같은 지점. 그렇구나. 그러면 K는 B-A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B 더하기
K는 8 또는 10이 돼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 생각했잖아. 나머지 두 점 그럼 어쩔 건데 나머지 두 점이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A-K는 마4 또는 마2가 돼야 되는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니? 그죠? 예. 그래서 상황이 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걸 다 해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찾으셔야 되는데 너무 죽겠네. 이걸 조합해서 찾아보시면 K가 4이고 AB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찾긴 쉽습니다. 대소관계 만족하는 AB 찾으면 되니까 A는 2이고 B가 6일 때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B 더하기 K가 실제 10인 거죠. 예. A-K가 -2인 거고 그러니까 얘들이 하나씩이 아니라 지금 두 개씩이잖아. 하나씩이면 참 좋을 텐데 두 개씩이니까 적당히 조합해서 찾으시면 돼요. 적당히 조합해서 찾으시면 K가 4이고 A가 6이고 A가 2이고 B가 6일 때 된다 라는 걸 알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뭐 계산하시면 답 나올 텐데 A, B, C 뭐 A, B, K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숫자 계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별건 아니고 이 계산하시면 96을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조합을 한 번에 그냥 찾아낸 것 같은데 뭘 근거로 한 번에 찾은지를 잘 모르겠어서 생각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일일이 다 해본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자연수 제가 그나마 남겨놓은 흔적이 뭐라고 남겨놨냐면 3K는 12만은 가능하다. 네. B 플러스 K에 뭐 한다고? B는 A 플러스 K다 집어넣는다고? 그럼 2A 플러스 K는 8 또는 10이다? 3K? A 플러스 2K는 8 또는 10.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해. A 플러스 K는 B다. 이거 어디다 넣을 건데? 첫 번째. 여기? A 플러스 2K가 8 또는 10. 앞에야. 뭐라고? A 플러스 2K가 8 또는 10. A 플러스 2K야 그러면? 네. 그러네. 3K가 위에서 아래 빼는 조합이. 그러네요. 네, 그렇게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그랬던 것 같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까지 시를 좀 더 풀어오세요. 알았죠? 네.